반갑습니다. 이번에 역사 챌린지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을 감수한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선시대 왕 25명의 역사가 단절됨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1997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기록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실록은 당시의 그 왕도 함부로 실록을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 그 까닭으로 이 실록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쨌든 신념과 이런 객관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성이 있고 객관적인 기록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이자 철학가인 미국의 존 듀이라는 인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익숙한 것이 가장 흥미롭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선 시대는 지금 또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그 집회를 보셔도 이 집회에 등장하는 인물들, 세종대왕, 율곡이 선생 다 조선시대 인물이죠.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 보면 도로명에도 퇴계로라든가 충무로 한 70% 정도가 조선시대 인물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 곳곳에도 궁궐, 지방을 가더라도 왕릉, 또 서원,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조선시대라고 할 정도로 바로 이 조선시대 현장의 모습을 또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이 조선시대 역사에 뭔가 더 익숙하고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가 만들어졌던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우리에게 훨씬 더 흥미로우면서도 정말 이곳에 이수인 장군이 전투를 하셨구나, 이곳에서 다산 정야용 선생이 화성을 설계했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이런 그 현장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친숙하게 조선시대 역사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의 바탕을 두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시각적으로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만화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적인 또 사실, 소위 팩트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역사적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감수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고요. 그 이외에 어떤 만화의 형태라든가 또 곳곳에 여러 장치들, 마치 그 카톡으로 그 당시 상황을 주고받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각종 도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더 흥미롭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감수를 했고, 가능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용어 사용이라든가 그림 전달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 세종대왕이라든가 정조대왕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웬만큼 소개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그분들의 업적이라든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세종과 정조 이외에 제가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왕은 바로 이 조선의 9번째 왕 성종. 이 성종이라는 왕은 조선시대 왕 중에 경연, 그러니까 이 신하들하고 왕이 함께 학습도 하고 서로 토론하는 이런 자리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경연에서 1등 하신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종 때 조선의 헌법을 완성을 하고
많은 정말 그 문화적인 그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뭐 공부왕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 후기 왕 중에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왕은 숙종입니다. 숙종 그러면 또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좀 역사에 관심이 조금 있으면 이 숙종하면 난 장희빈이 먼저 생각이 나. 이런 학생들도 많을 건데 사실 숙종은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해요. 장희빈이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숙종이 조선 후기에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방 그리고 이제 각종 문화 분야에서 정말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가려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숙종이라는 왕을 좀 더 조명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영조, 정조 시대에 어쨌든 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숙종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이 조선 후기 영조, 정조 시대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왕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가장 가깝게 하려면 무엇보다 일단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역사 관련된 그 책들, 소위 좋은 책들을 많이 읽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번에 교원에서 나온 역사 챌린지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책이고요. 여러 정말 그 전문가 또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역사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흥미롭고 좀 현장감 있게 이렇게 전달을 할까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읽으면 되게 술술 잘 읽힐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어린이들이 역사를 가깝게 하려면 가능하면 역사의 현장들을 많이 찾아보라. 지금 이 책에서도 뭐 조선의 궁궐이라든가 왕릉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가서 이곳에서 세종대왕께서 즉위식을 올렸구나. 이곳에서 신하들하고 서로 이제 고민하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구나. 이런 장소를 알고 이곳을 찾으며 훨씬 더 감동이 있고 좀 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조대왕이 그 창덕궁에 규장각이라는 또 도서관을 세우고 그곳에서 학문 연구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그 뭐 개혁 정치를 완성해 나가는 이런 현장을 직접 찾아보면 정말 정조를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는데 바로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고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보는 활동을 해나가면 역사도 알고 또 역사에 얽힌 그 현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고 아마도 그중에 더 관심 있는 또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또 역사 이야기를 뭐 가까이 있는 친구들하고 또는 뭐 부모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사를 뭐 정말 공유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계속 그 확산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우리 역사가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구나. 더더구나 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이 생활상의 다양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더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는 지금의 시대에도 반복이 되면서 역사를 잘 알게 되면 우리 과거를 통해서 우리 현재를 좀 더 잘 이제 파악을 하고 건전한 미래까지 설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책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매우 풍부하구나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 챌린지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교원 11월 화이팅!